지난 1차전 0대1 패배를 뒤집고 8강에 올라선 PSG, 경기 종료 후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와 인터뷰를 진행한 루이스 엔리케 PSG 감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승리를 거둘 자격이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양팀 모두 8강에 오를 만한 자격이 있었다. 우리는 파리에서 더 좋은 경기를 했고 리버풀은 오늘 더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어 그는 우리 선수들은 안필드에서 강한 정신력과 캐릭터를 보여줬다. 훌륭한 분위기 속에서 정말 힘든 경기였다라며 선수들을 칭찬했습니다. 또한 우린 우리가 진짜 팀이라는 것을 보여줬다. 이 팀이 전성기에 오른 것일까? 난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리버풀은 매우 강력했으나 돈나룸마의 선방 덕분에 이길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강인이 연장전에서야 뛴 것을 생각할 때 이강인 없이 나서는 팀이 베스트라고 생각하는 듯한 발언이었습니다. 최근 프랑스 현지 다수 언론은 이강인의 팀 내 입지가 크게 줄었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도와 엔리케 감독의 발언을 종합해 생각하면 엔리케가 이강인을 핵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한편 엔리케는 추첨에서 리버풀과 PSG가 맞붙게 됐을 때 양팀 감독 모두 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유럽에서 볼 수 있는 최고의 경기 중 하나가 될 것이다라고. 챔피언스 리그는 꾸준함이 중요한 대회가 아니다. 중요한 순간에 최고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우리도 리버풀도 많은 고통을 겪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프랑스 매체 풋메르카토는 PSG는 대단한 성과를 만들었다. 이들은 지난 12일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서 리버풀을 1대0으로 꺾고 승부차기 끝에 8강 진출에 성공했다. 이 2경기 동안 인상적이었던 건 엔리케 감독의 선수들이 보여준 밝은 표정이었다. 엔리케 감독은 최근 몇 달 동안 정기적으로 비판받았다. 다니엘 리올로 언론인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리올로는 자신의 의견을 바꾼 거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리올로는 자신이 출연하는 프랑스 방송 애프터풋을 통해 천재적인 아이디어는 이제 없다. 모든 것이 명확하다. 엔리케 감독은 심지어 교체도 천천히 한다. 그의 팀은 완성됐다. 이것은 미친 일이라고 했습니다. 리올로는 엔리케 감독의 전술을 두고 천재적인 아이디어라며 우회적으로 비난했는데 이 발언에 대해 철회한 거로 보입니다. 리올로는 이어 PSG가 시작한 방식은 지난주와 같았다.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 매번 이강인이 선발이야라며 선발 명단에 의문부호가 있었다. 1년 반 동안 PSG의 라인업을 맞추는 것이 퍼즐 같았다라며 이제는 고정 베스트 11을 꾸린 PSG가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고 전망했다. 리올로는 그간 엔리케 감독의 변화무쌍한 선수 기용에 부정적인 시선을 보냈던 거로 잘 알려진 언론인이었습니다.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에서 방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토트넘 호스퍼를 포함해 프리미어리그 클럽으로 이적할 가능성이 주목됐습니다. 프랑스의 풋메르카토는 2023년 여름에 5년 계약으로 PSG에 입성한 이강인은 올 시즌 공식전 39경기에서 6골 5도움으로 무난한 결과를 남겼지만 흐비차 크바라츠헬리아, 브래들리 바르콜라, 우스만 덴벨레, 파비안 루이스, 주앙 네베스 등보다 순위가 높은 게 아니라 필수 불가결한 선수는 아닌 듯하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다음 행선지가 궁금하지만 이미 프리미어리그의 토트넘, 아스널, 뉴캐슬, 유나이티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의 관심이 보도됐다며 PSG가 요구하는 이강인 이적료는 4천만 유로 약 630억 원으로 여겨진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시즌 이강인은 39경기에 출전해 6골 5도움을 기록 중이지만 교체 출전이 무려 17번이나 되면서 주전 자리를 꿰차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입지가 줄면서 다가오는 여름 이강인이 PSG를 떠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PSG 소식을 주로 전하는 PSG 인사이드 악투스는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를 통해 이강인은 거의 퇴출 직전인 선수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강인의 이적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강인은 다시 한번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뛰고 있는 토트넘 호스퍼와 연결됐습니다. 토트넘 소식을 주로 전하는 토트넘 트랜스퍼 뉴스는 SNS로 토트넘은 이번 여름 PSG에서 이강인을 영입하는 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며 이강인은 이번 여름 4천만 유로 약 630억 원에 영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많은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이 이번 시즌 공격 포인트 11개를 기록한 이강인을 원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토트넘의 이강인에 대한 관심은 1월 겨울 이적 시장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글로벌 매체 온더미닛은 토트넘과 노팅엄 포레스트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뉴캐슬 유나이티드에 합류해 PSG 미드필더 이강인을 눈독 들이고 있다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 뉴스도 지난 1월 노팅엄과 마찬가지로 토트넘은 다가오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이강인 영입을 추진하는 걸 선호하지만 여러 클럽들이 접근을 준비하기 있기에 이강인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매체의 주장대로 이강인은 토트넘뿐만 아니라 프리미어리그 명문 클럽 아스널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관심도 받고 있는데요. 글로벌 매체 디 애슬레틱은 지난 1월 아스널이 논의 중인 선수 중 한 명은 PSG의 이강인일 수 있다라고 이강인은 루이스 엘리케 감독 아래에서 정기적으로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PSG에서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 그는 새로운 도전에 열려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PSG는 이강인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으며 경기장 안팎에서 이강인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라며 이강인은 아시아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입을 위해선 2023년 마요르카에서 이강인을 영입하기 위해 지불한 2,200만 유로 약 332억 원의 최소 2배 이상인 이적료 필요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매체 기브미 스포츠는 1월 겨울 이적 시장 때 맨유는 마커스 래시포드를 대체할 수 있는 뛰어난 플레이메이커인 이강인 영입을 원한다라며 맨유가 이강인을 노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체는 맨유는 1월 이적 시장 기간 동안 PSG의 공격수 이강인을 영입하고 싶어하는 프리미어리그의 두 구단 중 하나라며 알레한드로 가르나초와 마커스 래시퍼드의 인기가 크게 떨어지면서 후벤 아모림 감독은 새로운 공격 옵션을 찾고 있으며 이강인이 완벽한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이강인은 진정한 재능이라며 뛰어난 이강인은 PSG에 합류한 이후 다양한 포지션에서 다재다능함을 보여줬다. 그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뛸 수 있는 것은 물론 측면에서도 뛸 수 있어 여러 역할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모림 감독의 시스템에 완벽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관심을 받은 이강인은 끝내 PSG에 잔류했지만 상황이 바뀌면서 여름에 출전 시간을 확보하고자 PSG를 떠날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풋메르카토까지 그 가능성을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프랑스 매체 스포르트 프랑스는 지난달 14일 PSG는 이미 여름 이적 시장을 준비하고 있으며 첫 번째 주요 이적이 진행 중일 수도 있다라며 PSG가 다가오는 여름 이적 시장 때 이강인을 내놓을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언론은 이강인은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정기적으로 활용했지만 클럽은 더 이상 이강인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이강인은 2025년 여름에 판매될 예정이라 이적 명단에 올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 2,200만 유로 약 346억 원의 이적료로 PSG에 온 이강인의 현재 가치는 3천만 유로 약 472억 원으로 평가되며 이는 PSG의 큰 재정적 기회이다라며 클럽 재정을 위해 이강인을 여름에 방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전반기에는 주전 멤버였으나 흡입차가 온 후로 두 해 선수에게까지 밀리며 주전 경쟁에서 다소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상황이 후반기 내내 지속된다면 이적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기에 영국 매체 더미러는 올 시즌 현재까지 알려진 최고 연봉 톱10 리스트를 공개했습니다. 프랑스 매체 파리지앵도 전 세계 최고 연봉 톱10 중 올해 사우디 리그로 이적한 스타 플레이어가 8명을 차지하고 여기에 리오넬 메시, 킬리안 음바페가 가세한 정도라고 밝혔었는데요. 유럽 5대 리그에서는 음바페가 1위였는데요. 사우디가 포함되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6위는 리오넬 메시로 약 656억 원을 받습니다. 5위는 유럽 5대 리그 1위였던 킬리안 음바페로 연봉이 약 1021억 원입니다. 공동 3위는 은골로 캉테와 네이마르입니다. 사우디로 이적하면서 약 1458억 원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공동 1위는 카림 벤제마와 호날두입니다. 약 2917억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호날두는 맨유에서 쫓겨난 후 유럽 빅리그에 관심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과감하게 사우디행을 결정했고 얼떨결에 올 시즌 빅스타들의 사우디 러시 길을 닦은 선구자가 됐습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이강인은 죽음 6,000파운드 약 889만 원에 연봉 31만 2,000파운드 약 4억 6,240만 원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23년 여름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하면서
당시에는 연봉 등 계약 조건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이적료는 약 2,200만 유로 약 313억 원에 달하며 그중 20%는 새로운 조항에 따라 이강인이 연봉 외 보너스 상여금로 약 50억 원을 수령한다고 전해졌었습니다. 김민재는 2028년까지 5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적의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현지 매체에서는 김민재의 연봉을 1,200만 유로 약 17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의 절친 쿠보는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주급 5,452만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황희찬은 5천만 원 수준의 주급을 받다가 최근 재계약을 통해 1억 5만 원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현재 3억 1천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고 재계약 이야기가 나오면서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강인 선수는 약 56억 원의 연봉으로 주급으로 계산하면 약 1억 800만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강인과 동일한 22세 선수 중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선수는 맨시티의 혼란인데요. 맨시티 경기에 60%를 출전할 경우 주급으로만 6억 4천만 원을 받고 잉글랜드 프로축구 선수 협회 올해의 선수상, 올해의 팀 등 다양한 보너스 조항이 있어 실제 받는 금액은 더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보다 어린 세계적인 유망주 중 한 명인 레알의 카마빈가는 주급 2억 3천만 원 이상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잉글랜드의 희망이자 최고 유망주 벨링엄도 레알에서 3억 원을 받고 있습니다.